자, 오늘 가면 이제 종치입니다. 종가. 그리고 이제 월요일 말씀드리겠지만 29일 날은 수업 공시부터 다 끝났잖아요. 휴강입니다. 29일 목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말씀드릴게. 자, 어디 할 차례죠? 참 6개월 할 차례죠? 네, 6개월. 자, 업무 정지 기한. 업무 기간 최대 6개월이죠.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 한도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행정처분은 제일 높은 게 자격 취소, 부양지역 이런 기억나야 돼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다음에 등록 취소, 그다음에 업무 정지 이렇게 돼 있죠. 등록 취소는 절등치, 상등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무조건 정지 기간은 최대 몇 년 넘으면 안 되죠? 6개월 내입니다. 업무 정지도 6개월 내 옵니다. 6개월 내.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은 6개월 한도. 자격 정지 처분 기간도 6개월 한도죠. 자, 업무 정지는 누가 하죠?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 자격 정지는 누가 하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자, 객관식 문제는 풀리는데 물으면 입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아직 여러분들 실력이 그게 안 돼. 입에 두럭두럭 나오면 뭐 선생이 하지 뭐. 오른쪽 휴업기간 갑니다. 휴업기간은 원칙은 몇 개월 초과하면 안 되죠? 6개월 초과 금지입니다. 6개월 초과 금지. 휴업.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부득이한 경우. 대표적인 부득이한 경우가 뭐야? 임신, 출산 이런 경우죠. 다음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죠. 계약 외 취득 6개월. 네, 계속 보유 취득으로 취득 시 6개월 이내 신고해야죠. 6개월 내. 다음 조금 전에 배웠네, 그죠? 자, 경납대금 잔금 납부했어요. 납부하고 나면 이제 그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인도 명령 신청은 몇 개월 내였죠? 6개월 내, 그죠?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내 인도 명령 신청합니다. 자, 그럼 6개월 지나면 뭐 해야 되죠? 명도 소송해야 돼요. 6개월 지나면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자, 1년 보죠. 1년.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걸 딱 보고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 벌써 90점 나와야 돼. 이거 보고 이제 조금 이해되면서 한 50점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자, 1년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이죠. 자,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실무교육 이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죠.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음 폐업 전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자, 폐업 신고일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나 줄거세요. 업무 정지나 과태료는 처분하느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항상. 자, 우리가 1년 최근 1년 내, 최근 1년 내, 자, 업무정지, 세 번에다가 뭐 때렸죠? 업무정지가 아니라 상습부에 해보죠? 절등치. 그런 과태료. 그런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기억나요? 이것 때문에 1년 승계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 폐업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얘기입니다. 1년 내.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1년간 승계한다. 이거 보면 폐업 신고 전 다시 개공사에게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처분하로부터 몇 년간 승계한다? 1년간 승계. 그래서 꽉 이런 얘기야. 다음 폐업 전 이법행위 승계. 폐업기간 1년 초과했어요. 1년이 초과되면 뭐를 못 돼요?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없다.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하면 1년 동안 반성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할 수는 없다. 자, 행정처분 서류 송부합니다. 행정처분 서류 아까 잠깐 했던 거야. 이전 전 등록관청은 우리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하기 전 등록관청은 즉 안동시장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예천군수에게 최근 1년간이야.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1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게 됩니다. 자, 3년 많죠, 그죠? 3년. 자, 보죠. 아까 했던 서면 보관 기간. 두 개의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 3년 보존이 돼. 가로하니까 만약에 컴퓨터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에는 제외됩니다. 전속하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보관해야 돼. 다음 공탁검해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으로 줄어들어 3년 이내에는 공탁검해수를 금지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아까 3년이었죠?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 취소, 취득 불가, 시험 못 쳐요. 3년간. 다음 등록 취소. 효과 취소 처분받으면 3년간은 중개업 불가죠. 3년간 등록 못합니다. 다음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됐고 3년 미경과정은 금지죠. 자, 무조건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됐다는 것은 만기 석방되거나 면제받고 3년 미경과되는 결격입니다. 자, 300만 원 이상 벌금. 2법 위반으로 2법 동그라미. 2법이 무슨 법이야? 중개사법.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간은 등록 결격이죠. 다음 폐업기간 3년 초과.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적으세요.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어. 3년 초과해서 폐업했다. 지부가 반성 많이 했죠? 그럼 행정처분 못해요. 폐업 전 위법 행위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가 없다. 폐업을 3년 이상 초과했다면 아무런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자, 특사 그러면 3년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3년. 특별 사면일로부터 3년간은 결격입니다. 자, 옆에 저거 반대. 일반 사면은 결격 아니다. 일반 사면은 결격 아닙니다. 일반 사면은 모든 사람에게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 중요 표시. 업무 정지는 제척 기간이 3년 있어요. 업무 정지는 제척 기간 3년 지나면 업무 정지를 못 합니다.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제척 기간 지나서 업무 정지할 수가 없다. 자, 5년. 자, 거래계약서 보관은 5년이죠. 그죠? 근데 옆에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보관 시에는 보관 안 해도 됩니다. 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응시 자격정지 5년이죠. 컨닝 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정지. 그 삽작 적으세요. 밑에다가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응시 결격입니다. 자격증이 취소당하면 3년간 시험 못 치고 컨닝하다 걸려서 부정행위하다 걸리면 5년간 시험 못 치죠. 두 개의 부정행위하다가 걸리면 5년간 시험 못 치고 자격 취소당하면 3년간 시험 못 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자, 인원수야, 인원. 머리.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요약집.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갔다가 안 해가지고 시험장에, 틀리고 오는 거예요. 자, 3번 인원 갑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죠. 무조건 정책심의위원회 나오면 홀수라는 거죠. 세븐일레븐 7 내지 11명입니다. 7인 이상 11명 이내. 옆에 저거 세븐일레븐. 우리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 세븐일레븐 보이면 아 정책심의위원회 떠올라야 돼.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내. 자, 이원장 1인 포함. 자, 이원장이 누구죠? 이원장이 누구예요? 심의위원회 이원장. 국토부 차관이잖아. 제1차관. 이원장 국토부 제1차관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에 뭐 시험은 지우고 이원으로 구성. 시험 지우세요. 이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위원장 없다. 부위원장 없다. 자, 그 밑에 이제 협회,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동그라미 쳐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입니다. 19명 이하. 공인중개사 공제위원회는 아이고입니다. 19명 이하. 이원은 19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부위원장이 있음이야. 여기 달라요. 자, 그러면 자, 그 옆에 저거 회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 선거를 합니다. 호선한다. 호선은 선출한다는 거. 호선. 상호간의 선거로.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제잖아. 공제위원회는 19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한다? 호선 선거로 선출해. 부위원장 있어요. 다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이죠. 거래정보 사업자. 우리 부동산 거래정보망 얘기입니다. 한방. 자, 일단 500명 이상이 개공이 가입해야죠. 자,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개업 동그라미 쳐서요. 개업 공인중개사 가입해서 이용해야 됩니다.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개공이 500명 이상 가입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자, 3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자, 서울특별시 경상북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공이 가입 이용해야 돼. 500명 30명. 그리고 자, 1인 이상 직원이 1인 이상 정보 처리기사 1명 이상. 그냥 공인중개사의 개공이 아니고 직원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돼. 그 두 개는 직원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직원이 바로 정보 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개공이 아니고. 자, 거기 500명 이상하고 30명 이상은 개공입니다. 개공. 가입 신청한 사람은 개공들이야. 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개공이니까. 자, 협회 갑니다. 협회는 자, 일단 협회 설립할 때 300명 이상 발기인입니다. 발기인. 회원 300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발기인.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하고 기명날이 나죠. 300명 이상.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단을 만들 때 이제 정관 작성에서 사인하는 사람이 발기인이에요. 발기. 다음 600, 120이죠. 자, 갑니다. 600인 이상이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는 개공입니다. 이거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참석해야 돼. 처음 하는 총회를 창립총회라 그래. 600명 이상 개공이 참석하고. 다음 100인 땡땡. 서울특별시에는 개공이 100명 이상 참석해야 돼. 서울특별시는 100명 이상 참석. 그리고 자, 창립총회 시도에서는 각각 20 이상이 참석해야 돼. 자, 창립총회에 총 개공이 600명 이상 참석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각각 시도에서 20인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600, 100, 20 요걸 장난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법인의 임원이죠. 자, 법인은 적어봐. 법인은 우리가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자본금, 법인. 아니, 자본금. 그건 보증금이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때 법인입니다. 자, 가보죠. 3분의 2 이상인 자격증이야.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임원의 3분의 2 이상 대표자 제외죠. 3분의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이야.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 법인의 이원에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법인 요건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그 법인 요건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까먹은 것 같아요. 개인은 자본금이 필요 없지만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자, 법인 한번 보죠. 14페이지 와보세요. 14페이지. 14쪽. 자, 우리가 개공이 되려면 개공의 요건이죠. 개공. 개인은 자본금 필요 없어요. 개인은 자격증만 있으면 돼. 근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법인은, 자, 우리 상법상 회사 종류는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외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오죠?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죠.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고? 5천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가보죠. 자, 일단, 방가로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1. 자격증이 있을 것. 2. 실무교육 받고. 3. 중개사무소 확보하고. 4.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자, 9번 가면 앞에 법인인 개업공인이죠. 이게 포인트야.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입니다. 자, 얼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야.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돼야 돼.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니까 안 돼요. 자, 자본금 얼마 이상? 5천만 이상인 상법상 회사, 대표적인 게 한번 적어보죠.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협동조합만 가능해. 농협, 수협 이런 가능해요.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오른쪽에 그냥 개인인 개공은 자본금 없어요. X입니다. 다음 실무교육 받으러 갑니다.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 법인은 대표자, 만약에 삼성이라면 이재용, 임원, 사원, 전원입니다. 상무, 전무, 전원 받아야 돼.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 그리고 개공은 당연히 받아야죠. 다음 대표자 및 임원 구성. 요거 가지고 조금 전에 박스 낸 거죠. 자,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대표자, 법인 대표자 이재용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중개인 X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대표자가 당연히 있으니까 대표자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3분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죠.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이걸 잘 내요. 자, 법인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의 3분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옆에 개공은 X입니다. 대표자 없잖아요. 그죠? 개공은 X. 당연히 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다음 중개사무소 사용권 확보해 주고. 사용권 확보야.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사용대차권만 있어도 돼. 갑니다. 건축물 대장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됩니다. 뜻다방 안 된다는 거야.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로 열고 사용자 승인 등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포함이 됩니다.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특기 줄거, 사용대차 등 방법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반드시 소유권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임대차나 사용대차로도 사용권 확보하면 돼요. 거기 이제 법인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법 배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 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1페이지 와봐. 1페이지. 1페이지 보면, 자, 차례 보세요. 차례. 자, 1편에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한 70점 내지 75점이 나와. 그 다음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여기서 한 15점 정도. 6개 정도. 자, 그럼 거기 보면 제2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서 2개 정도. 2개 아니면 1개. 제3장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원 특례 여기서 1개 내지 2개. 4장에 토지거래 허가가 한 2개 내지 3개. 자, 그 다음 넘기세요. 그 다음 3편에 중개 실무 여기서 한 서너 개 정도 나옵니다. 서너 개. 자, 거기서 이제 1장이 중개계약, 2장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3장에 거래계약 체결, 4장에 부동산 전자계약. 전자계약 줄거세요. 전자계약을 하면 옆에 적어. 전자계약을 하면 보관 안 해도 되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보관 X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국가가 전자계약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보관 의무는 없다. 그거만 기억하고. 자, 내 밑에 이제 7장에 부동산 경매와 관련 법. 요게 이제 2문제 나옵니다. 경매 하나.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하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무조건 이제 중개사법. 여기에 실무까지 포함한다면 실무적 추임법, 상임법, 부실법 요까지 포함한다면 여기서 한 85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요까지 포함하면 여기서만 거의 다 여기서 한 5점 2개 틀려도 80점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우리 자 실거래가 신고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죠. 하고 우리 경공매 하나, 매수시장 대리인 등록 하나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거래신고법에서 여기서 한 4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몇 개 맞춰주면 잘하면 한 90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은 너무 욕심 갖지 말고 무조건 80점 이상 맞춘다. 그럼 2차가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공법 한 40점 반타작 40-50점 과락을 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시세법 여기서 한 50점 이 정도 맞아 합격해요. 50점 잘하면 60점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60, 40, 80 이러면 합격하잖아. 180점이고 180점이면 딱 368, 60점이잖아. 결국은 중개사법 포인트입니다. 중개사법은 무조건 만약에 80점 이상 맞아야 돼. 90점 맞았다. 그럼 쉬워져. 90점. 그럼 이거 40, 50 이렇게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공법은 한 반타작. 금년에 공법이 좀 쉬운 날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 교수님 하라는 거면 50점 반타작. 그럼 이건 50점 맞아 합격이에요. 자, 반타작 50, 80 이러면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한 60점 맞추면 쉽게 해도 이걸 50점 맞추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지적법 10개 12개 중에 그 다음에 등기법 좀 어려우니까 등기법 12개 중에 반타작 한 6개 반타작. 그 다음에 세법도 반타작 하면 많이 맞지만 세법 한 16개 중에 반타작 8개인데 8개 다 맞추지 마. 조금 맞춰. 한 4개만 맞춰도 돼. 이거. 이렇게 합격이에요. 이렇게 맞췄다고 세죠. 그러면 20개잖아. 20개는 50점이잖아. 이걸 조금 더 맞춰 6개 맞았다. 그럼 55점이야. 그럼 다 합격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중개사법입니다. 이 중개사법이 80점 안 나오면 이 차는 어려운 거야. 이 차는 무조건 중개사법이야. 근데 이 중요한 중개사법 결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 사고가 잘못된 거야, 이제. 아, 이게 쉽다. 뭘 쉬워? 공부를 해야 쉬운 거지. 혼자 하려면 어려워. 오히려 중개사법을 더 많이 나와야 돼. 중개사법. 제가 이제 중개사법하고 공시세 하지만, 자, 취득고 10개 맞추라 그러고 등기를 많이 맞추는 소리 안 하잖아요. 반 이상. 세법 한 3분의 1 이렇게 맞추면 돼. 그 다음에 1차는 무조건 이제 민법하고, 개론인데, 민법 70, 개론을 이제 이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개론은 좀 어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민법은 한 75점이다. 그럼 요게 45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2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이걸로서 이제 중개사법 정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모레 쉬시고, 월요일 날 민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